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전자신문의 허정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으로 내용 확인해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내용과 최고 경영자들의 향후 전망은 증시에 새로운 변곡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세계 주요국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 상한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 한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장 마감 상황을 보면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뉴욕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날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 평균은 전달보다 0.1% 오른 13,488.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날보다 0.1% 상승한 3,125.63을 기록을 했고요. 또 제형주 중심의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보다 0.07포인트 내린 1,472.05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작년 11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전달보다 1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중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내 최대 부동산 대출 은행이죠. 웰스파고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살아났습니다. 또 무역수지 적자는 늘어났지만 총 수입액이 전달보다 3.8%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소비 경기가 회복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도 호재였습니다. 미국의 문제점으로 지목됐었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도 전달 295억 달러보다 적은 29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증시로 몰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주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한 이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좀 계속 지속되는가 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US 뱅코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제 대형 금융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투자자들을 만족시켜 줄 경우 뉴욕발 글로벌 증시의 동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또 이 금융주 외에도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인텔, 이베이, 유나이티드 헬스 등이 지난 4,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시장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네요. 실적들도 많이 발표되고요. 주요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 어떤 지표들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15일에는 2012년 12월 소비 판매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고요. 또 16일에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산업 생산, 그리고 17일에는 12월 주택 착공 및 건축 허가 건수가 각각 공개가 됩니다.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베이지북 발표와 관계자들의 공개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17일 베이지북 공개하기에 앞서서 15일에는 벤 버냉키 의장이 미시건대에서 강연을 합니다. 또 이게 최근 양적 완화 조기 종료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버냉키 의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 15일에는 데니스 로커트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16일에는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각각 강연에서 미국 경제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세계은행이 12일 글로벌 경제 전망 리포트를 내놓고 18일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기장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새해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국제기구들의 시각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외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에서는 어떤 지표가 나옵니까? 네, 유로존이 16일 12월 CPI를 발표를 하고요. 또 같은 날 일본은 12월 소비자 대기 지수를 공개를 합니다. 또 중국은 18일 4, 4분기 실질 GDP와 12월 산업 생산 및 소매 판매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칠지 좀 살펴봐야겠네요. 앞서 언급하신 대로 올 초 증시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의 이제 세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펼치면서 안전자산에서 주식자산으로 자금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12일 펀드 리서치 회사로 유명한 EPR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주 3일에서 9일이죠. 지난주에 전 세계 주식형 펀드로 순유입된 자금이 222억 달러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건 지난 2007년 9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 금액입니다. 또 이제 전 세계 증시 동향을 나타내는 FTSE 전 세계 지수가 지난주 0.15%로 상승으로 마감해서 2011년 5월 이후에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 중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 상승세가 단연 돋보였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지난 10일 5년 만에 최고치인 1472.1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연초 이후 상승률은 무려 3.2%에 달하는데요. 이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주식형 펀드로는 75억 3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주식형 ETF로는 107억 8천만 달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역시 11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FTA 100 지수도 2008년 5월 이후 최고치로 지난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지난주 1.4% 올라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경제를 낙관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반면 주식을 제외하고는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없다는 점이 증시 자금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MMF의 수익률은 거의 제로 수준이고 지금 채권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채권 펀드 매니저조차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주식으로 옮겨갈 것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채권 펀드 매니저인 댄 퍼스 부회장이 금리 상승 국면이 나타나고 있어서 채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미국 주식이 미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할 만하다고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 측에서 해결을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채무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법정 상한선이 16억 3,940억 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2개월 만에 여유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채무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2월 중순부터 연방 정부는 디폴트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촉박하죠. 그래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 협상이 결국 결렬될 경우에는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촉구에 나섰습니다. 이 리드 원내대표는 리처드 더빈 같은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과 함께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채무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다분히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리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이런 방안을 제안한 것은 연방 정부의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공화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민주당 측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수정헌법 14조에 있는데요. 이 수정헌법 14조는 법률로 승인된 미국 국채의 유효성은 의문이 제기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백악관은 민주당의 지도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연말 연초에 진행됐던 재정절벽 협상 당시에도 이런 주장이 제기됐지만 백악관은 공화당의 반발을 우려해 수정헌법 14조 이용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지표 실적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정치적 이슈가 증시에 걸림돌이 될지 또 실적과 지표라는 이슈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이번 주 증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허정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관심은 본격화될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주택 지표 개선이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세계 주요국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선 캐스터입니다.